안녕하세요. 신동아 박세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총선 격전지 중 하나인 호남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님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님이신데요. 두 분들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와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국가 또는 지역 발전 예산을 다뤄왔던 안도걸 전 차관님 제가 모시고 많은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고 또 저하고 의견도 교환도 좀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던 안도걸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 안도걸 경제연구소를 꾸몄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요. 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광주를 비롯한 오늘 호남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데 요즘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호남 사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새만금 사업입니다. 89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아직 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될 무렵쯤에 정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이. 호남 사람들의 팔자를 고칠 대역사다. 처음에는 100%를 농지로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쌀이 굉장히 중시역일 때 했었으니까 어쨌든 호남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한다면 놀고 있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팔자를 고칠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공업용지 30%, 농지 70%로 정책의 대전환이 생겨요. 그런데 또 어느 또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거꾸로 공업용지 70%, 농업용지 30%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정책마저도 이제 사라져 가요. 당시에 뭐 재원 여건도 있고 특히나 거기는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공사들은 좀 아니고 또 그 용초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적 수요를 좀 감안을 해서 일부 용도 변경은 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법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국민적 합의랄까요? 결국에는 그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갔고 또 국회에서 그걸 또 승인을 받았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5년 내에 어떤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소홀히 하거나 미루거나 본래 계획 세웠던 것들 진행을 잘 하지 않거나 그런 게 누적되고 해갖고 지금까지 선거 구호만 공약만 하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 번쯤은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게 이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플랜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별의별 기구를 만들고 별의별 공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좀 신중하면서도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이정현 전 의원님 말씀과 맥을 좀 같이 좀 하는데요. 새만금 사업은 우리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이제 상징하는 대표적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있잖아요. 이제 계획이 완성이 되고 어느 정권 관계없이 일관되게 좀 투자를 좀 해왔습니다. 물론 그 이제 투자의 어떤 속도와 이런 거에 완급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삭감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 예산 아니고 또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이제 삭감이 좀 있었고 이제 그 명분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한번 그 적정성과 어떤 경제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건 좀 절차상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수립된 이제 기본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그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도록 돼 있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을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먼저 문제가 사업 집행 여건상에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 투자 계획,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그려지거나 일부 조정이 일어난다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 뒤따라가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할 걸로 봤었는데요. 그냥 우선 일단 예산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삭감을 하고 사실상의 신규 사업은
진입을 좀 못하고 기존 사업도 현 단계에서 스탑을 시키는 이게 조금 바람직하느냐? 저는 조금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약간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또 절차에 있어서도 약간 새만금 사업이 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고 너무 쉽게 다뤄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즉흥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지금 할 수 있고 호남 예산 홀대론이라는 또 정말 우리가 빨리 지워야 될 또 그런 논란들이 다시 비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유감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쭉 그 새만금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예산 이거 뭐 차별한 거 아니냐, 또 호남 예산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이제 예산 최고 전문가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좀 없어요. 새만금 같이 저렇게 드넓은 땅을 사실 저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건의를 했고 그것을 노태우가 받아서 8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호남에 진짜 김대중 대통령도 아주 야심차게 한번 호남 사람들을 제대로 일자리라든가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고 만든 사업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권,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었던 정권은 그 말 그대로 다 차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진전을 시키고 예산을 배정을 했었어야 돼요. 좋아,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넘어갔다 칩시다. 최소한도 노무현 대통령 때만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거의 끝나갈 무렵쯤은 그럼 거의 진전을 시켰었어야 됐거든요. 사실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5년이면 진짜 완전히 완성을 끌어냈어야 돼요. 최소한도 호남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었던 새만금 하나는 끝장을 내줬어야 되는데 손도 안 댔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일을 돌이켜 본다면은 실제 당시에 했던 사업의 이제 공정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당시에 필요했던 투자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좀 이제 제대로 따져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34년 동안 이제 단계 이제 공정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예산들은 저는 이제 반영을 해왔다, 이제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가 뭐 직접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니까요.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새만금 사업을 조금 많이 스피드업을 좀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약간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지체가 됐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적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안 차관님께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새만금을 포함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치적인 또 감성적인 이걸 넘어서 한번 이성적으로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광주 전남에 내가 특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책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전라도를 보고 농도라고 그러거든요. 농지가 어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산업용지로 바꿔져 가지고 뭐 LG 단지는 끝이 안 보이게 파주에가 있고, 이천에 같은 데 가면 SK 단지가 끝이 안 보이게 있고, 농도인 전라도는 절대로 농지를 손을 못 대게 이제 농지로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사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면, 농도인 전라도에서 최소한도 농기계 공장 집적 단지라든가 식량 안보를 책임지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농기계 공장 집적 단지는 저는 광주 전남에 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농약 공장 같은 거라든가 씨앗 재배하는 단지라든가 다 떠나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 공장 같은 것 정도는 그래도 농도인 전라도에가 좀 있어야만이 취직을 해야만이 고향을 안 떠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광주에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이제 현장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저건 것 같아요. 훌륭한 기업은 결국 훌륭한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광주에 과학기술 인력들, 능력인들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부가치 공정은 여기서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수도권으로 있지 않습니까? 갚버리고 거기서 아웃소싱을 하는 좀 이런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를 어떻게 있잖아요. 지방에 지금 내려 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호남은 거주민이랑 출향민이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더 호남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결국에는 이제 고향의 어떤 민심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초반에는 예산 많이 주고 지역에 발전시키면 표 많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투표할 때 봐보면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호남이 그렇게 한쪽 정당으로 쏠린다 그러면 그 쏠릴 만한 역사적이고 또 그동안의 과정이 있어요. 당에서 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당이지만은 호남에서 저도 호남 사람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은요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거의 40여 년 동안에 호남에 제대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깜에 해당되는 후보를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솔직히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공천 그거 심사 받을 때 심사비까지 다 받아 먹고도 지원은커녕 이런 식으로 지금 호남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포기를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건지 아세요? 정당 같으면 그냥 그렇게 가능해요. 명색이 집권을 목표로 하잖아요. 집권을 목표로 한다 그런다면 대한민국에 어느 땅은 우리나라 거고 내가 어느 쪽은 우리 집권에 권력이 미치고 어느 쪽은 안 미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지를 못 받으면 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투자를 하든지 인재를 더 고용을 하든지 더 많은 배려를 하든지 해가지고 못 받은 지지를 받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포기를 해가지고 나가든 말든 냅갈려 둬버린다고 한다 그런다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한쪽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냥 정당이니까 그냥 동양 주듯이 그런 식으로 표를 나눠줍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표현해서요.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요. 호남 포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은 40년, 80년도 갑니다. 지금 이런 현상. 그게 누가 더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전국 정당 집권당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의 지지라는 거는 그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정말 정책 그리고 또 예산으로 분명히 그리고 인사 그리고 뒷받침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층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정성 있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그러한 용단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담은 여기까지로 진행하겠습니다.